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주도하는 이제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포함된 미래 대연합, 이거는 뭐 합당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당 플러스 이준석과의 어떤 연대, 이거는 이제 진보와 보수 세력이 합쳐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어제 이준석 대표가 대선까지 함께 가야 된다, 떴다방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합쳐졌을 때 과연 시너지가 날 건가 하는 문제.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기호 3번 쟁탈전이 또 벌어집니다. 지금 정의당이 현재 6석이죠. 그런데 미래대연합 3석으로 현역 의원제 최대 보유를 하고 있고, 조웅천 공동창준위원장은 이제 1차 목표는 7석이다. 그러면 이제 3번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한간에는 최성 고양시장, 전 시장이죠. 지금 이낙연 신당에 합류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 50명에서 100명이 현재 고민 중이다. 탈당을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아시겠지만 영남권 공천 물갈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또 있을 건지 좀 논의를 해보죠. 예. 예. 제가 그동안 일관되게 이준석 전 대표 세력이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합치는 것은 시너지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냉정히 들여다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급합니다. 당을 새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휘하에 그 옛날 다 챙겨줬던 사람들이 다 지금 입 닫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간다고 그러면 따라 나갈 사람 많아요. 박강훈 뭐 의원도 있죠. 양기대도 있죠. 뭐 많은데 다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겨우 최성하고 이석현 전 의원 정도. 정말 지금 현재까지는 이낙연은 굉장히 외롭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잡을 곳은 지지율 잘 나오는 이준석이다라는 건데, 이게 물과 기름이거든요. 이게 우리 작가님은 이낙연 진보계열이라고 그랬는데 진보도 아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실은 보수에 더 가까운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물과 기름으로 섞여질 수도 없고, 이걸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참신하고 마크론 같은 인물인데 올드보이 이낙연하고 내가 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엮으면 내가 국회의원 될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의석을 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주판을 튕겨보면 마이너스다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떴다방 얘기도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모일 게 외롭다고 모일 게 아니고요.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렇게 망쳤다면은 내가 뭔가를 보여주마. 그다음에 계속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온 김종민, 조홍천, 이원우, 여기에 우리 박원석 의원님, 정태근 의원, 이런 신선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좋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한번 국민들 심판을 받아보는 겁니다. 너무 힘 합치려고 그러는 거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민주당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앉아서 놀고 먹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요, 한동훈 대표가 이 비대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정치계획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부적격자들 공천 안 되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답을 달라고 그래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제3지대, 우리 박 의원님이 준비하시는 제3지대에서 정치개혁보다 앞서는 건 없다. 이런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시기를 나눠보자면 이제 설을 중심으로 해서 설 전단계와 설과 3월 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천이 거의 이제 막 정리되는 시점, 그리고 3월 15일 후보 등록 시점, 이렇게 한 3단계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치가 흘러갈 것인가. 설 전에는 가능한 이제 지금 이제 기준이 이제 5, 6석을 넘어설 수 있는 제3지대가 나올 것인가 여부가 가장 핵심일 거고, 이거는 아마 지금까지 이제 이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제 의원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좀 앞서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설 민심을 지나서 3월 초까지는 실제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공천 탈락자들이 이제 어떻게들 배치될지 모르고, 또 그 공천 탈락 전에 어쨌든 갈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어쨌든 제3지대라고 하는 데가 점점 커지면서 어떤 정당성을 획득해 가면 또 거기에
동해에서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흔히들 알곡과 쭉정이면 모이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곡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등록될 시점에 기호가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 지금까지 호언장담하듯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위성정당이 기호 3번이 될 수도 있죠. 대거 탈락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각 정당의 가치, 정책, 비전을 보고 투표해야 된다는 말은 정답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에서는 그걸로 투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모든 국민이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두 당의 가치, 비전, 정책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 그러니까 유사한데 차이는 있죠. 역사가 있고 경로가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국민들이 실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실현하는 정책은 차이가 없어요. 약간의 당 강령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느낌도 있고 뭐 있는데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거의 합의 통과 말고는 통과가 안 되는 상태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현실의 정치에서는 정말 새로운 세력이 가치, 비전, 정책으로 새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거는 그냥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은 인물이거든요. 그 인물에서 현재 이준석은 보수의 핵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보다는 더 좀 우위에 있다. 다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이것을 오래전부터 싸워와서 정당 민주화라든지 이런 걸 자기 브랜드로 해와서 탄압을 받아서 나왔으면 좀 더 정당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약간 돌발 급발진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준석보다는 좀 힘이 잃은 상태고요.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는 원 베이스고 지속적으로 싸워온 건 사실이나 좀 가치 비전이라든지 이준석에 비해서 그게 선명성이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오늘 그런 발언은 미래대연합의 그 위치를 좀 축소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심이 돼서 자기들 밑으로 다 모여라 해도 될까 말까 이야기에 뭔가 이렇게 플랫폼이란 말을 좀 더 현실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르병원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제3지대에 좀 미래대연합이 좀 중심이 돼서 좀 분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익수 사장님. 근데 지금 명분과 실리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그 지금 새로운 미래하고 미래대연합은 명분이든 실리든 유사합니다. 오히려 그 현역 의원이 있고 미래대연합은 그리고 호남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그 대권 주자급이라는 그런 이낙연 신당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뭉쳐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준석 신당과 뭉치는 문제는 이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명분을 가서 실리까지 다 구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리만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안철수, 유승민, 바른미래당 조합, 이낙연, 이준석 조합 이걸 보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